네, 2013년 9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과 김정은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쉽지 않죠. 네, 재판을 받는, 수사를 받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단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참 어렵겠죠. 그런 그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무인기 5대, 방탄복 한 벌을 선물로 받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거래가 있겠죠.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주요 국가 언론은 상당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하고 이어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둘의 만남을 보면서 패자들의 잔치라고 봅니다. 특히 김정은. 김정은은 얼마 전에 김군옥 영웅 잠수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상당히 희한한 잠수함이죠. 골프급에다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로미오급에다가, 로미오급은 2,000톤이 안 되는 작은 거고 골프급은 3,000톤 가까이 되는 겁니다. SLBM을 심으려면은 3,000톤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 골프급이 지금 한 척인가 북한에 가 있는데 개조가 어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로미오급, 자기네가 써오던 거에다가 개조를 했는데 잠수함의 함체보다가도 SLBM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함체 위로 함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까지 따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심어서 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참으로 북한식 주체, SLBM을 실은 잠수함은 필요하다 보니까 잠수함의 함체를 변형시켰습니다. 잠수함은 아주 조밀한 설계를 하거든요. 그 처음 만들 때부터 무게중심을 딱 잡아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한 시설을 드러내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무기를 집어넣으면 무게중심이 흔들리죠. 우리 왜 등이 굽은 사람이 이러고 걸어가면 본인은 모르지만 등뼈라든지 이런 거는 이 앞으로 굽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게 누적돼서 나중에 허리병이라는 무리가 오게 됩니다. 잠수함은 훨씬 심해집니다. 뒤가 무거워지면은 앞을 누리면서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 조타를 이렇게 조정하고 가니까 물의 저항이 커져서 배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북한입니다.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SLBM을 대한민국에 꽂아 넣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없는 실력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잠수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북한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고 올가을 추수를 해도 내년 봄에 되면 또 식량이 부족할 거고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제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압박하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뚫기 위해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데 그것도 추적이 들어가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북한을 제재로 하겠다 하면서 많이 쫓기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푸틴을 만나서 푸틴도 역시 쫓기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프리고진도 죽이고 상당히 기세등등한 것 같지만 또 국방비도 옛날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올려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찌질이끼리, 물론 독재자니까 상당히 강해 보이지만 찌질이끼리 서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를 보면서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습게 보이기도 하면서.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는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죠. 코너에 몰리니까 취임 1주년 당대표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단식한다고 하면서 후쿠시마 어쩌고 하더니 후쿠시마는 지금 방류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방사능 피해는 보고되는 게 없죠. 우리보다가도 일본에서 보고되는 게 없죠.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어떻게든 자기 살라고 하나만 있으면 다 시비를 걸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또 본인도 단식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이비 단식. 참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니 거기서 구속 쪽으로 가면 뭐 석방 견해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석방 견해안에서 석방이 되더라도 다시 국회가 닫히면 또 구속돼야 되는데 또 그때 또 낼 건지 참 어려워져 있죠. 그리고 현재 그는 그 위증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한 400억, 500억이죠. 500억 이하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 지원금을 민주당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은 견디지 못해요. 민주당이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본인도 감옥에 가기 싫고 선거법 위반은 더 싫고 모든 거는 지난 선거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다 걸기를 했던 선거에서 0.7%포인트로 졌습니다. 그게 병이죠. 한 2.7%포인트로 졌으면 아예 포기하고 저 어디 조용히 살았을 텐데 0.7%포인트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인 걸 이용해서 검수완박법안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한동훈,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그걸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뭐 곳곳에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0.7%포인트로 진 게 이게 문제였어요. 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능한 게 아니네요. 점점 무너집니다. 지금 김의겸, 최강욱 날아가고 김의겸 헛발질을 하는 거, 윤미향 유죄 나온 거,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도 그런 사람들 끌고 모아갖고 국회를 안민석, 근데 그 자들의 실력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지금은 정청래가 나와가지고 뭐 호통을 치고 있는데, 정청래가 다급하니까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죠. 맨날 빈정거리던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러시아로 쫓아가서 푸틴을 만나고, 그리고 푸틴도 김정은을 만나면서 참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내가 참 형편이 어려워서 너를 만나주고 애송이를 만나주지만, 그래서 우리 무기공장 구경해 봐라고 투어는 시켜주고 자기는 돌아갔죠. 트럼프도 만난 김정은이니까 못 만날 이유는 없지만 딱 만나보고 느껴보고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지난 2018년 4월달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는 걸 보면서 김정은이 저런 놈이구나 각자 느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도 똑같이 여과 없이 단식하는 모습, 사이비 단식하는 모습, 찌질이 단식하는 모습 쭉 노출이 됐고, 그리고 자기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직전에는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와서는 또 친명계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강성. 이 코너에 몰리면 구석에 몰린 쥐가 막 고양이한테 대들듯이 막 이러고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운과 힘이 강력해야 덮치는 쪽에서도 겁을 내고 물러설 텐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김정은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참 특이하게 북한이 약해지면은 대한민국에서 날뛰는 주사파 세력, 운동권도 약해지고요. 그에 따라 민주당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강해지면 반대로 보수파도 강해져서 정치가 경색되는 경우는 있었어요. 북한이 설치기 시작하면은 뭐 이쪽에서도 안보태세를 올리면서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또 좌파 세력하고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체로 보게 되면 북한하고 좌파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좌파들이, 이 종북 세력들이 움직인 거는 대한민국을 파먹어서 움직였거든요. 민노총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런 대형 근로자가 많은 데서 자기 임금의 몇 %인가 2, 3%를 각자가 노조비로 내면 그게 얼마입니까? 몇백억이죠.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노조를 한다고, 노동운동을 한다고 한판 나와 시위를 하면요, 그날 기업체에서는 일 안 했으니 임금을 안 주는데 그걸 노조에서 그동안 모아놨던 맹원비 갖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동원이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집회에 나왔던 노동자들은 자기 돈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뭐 이런 매체들, 언론에 있는 민언련 계열의 그런 매체들은
거기에도 이제 뭐 언론 노조, 전국 언론 노조인가 해가지고 미디어 오너 이런 걸 내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매체가 있죠. 근데 그 매체들을 구성하는 기자들은 뭐 조중동 같은 그런 정통 매체의 기자들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그냥 자기네 기관지일 뿐입니다. 그들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으니까 언론사를 가입하라 그래서 메이저 언론에 있는 노조들은 잘 가입을 안 하죠. 왜냐면 자기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작은 언론사들이 들어가서 덩어리가 커지니까 마치 미디어 오늘에 나오는 것들이 전국의 언론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요 언론사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척척 무슨 뭐 거대한 조직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별 볼 일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그 좌파들을 믿고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고 죽었다 깨도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영남 출신인 문재인, 영남 출신인 이재명을 내세워서 호남과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당선돼보자. 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는 좌파를 다 긁어먹어서 윤미향이니 양이원영이니 뭐 최강욱이니 다 땡겨가지고 거기서라도 1%포인트가 오면 이기니까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연합이 잘 유지가 되겠냐 이거죠. 거기 강성파가 있고 비강성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영장 14를 앞두고 비명계 친명계의 갈등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와해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물론 뭐 대법까지 가겠지만 되면은 민주당은 참 어렵죠. 그 돈을 어떻게 갚나요? 당사를 팔거나 뭐 당사 팔아도 나올래나? 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백현동 대장동 게이트에서 유죄가 나오면 또 추징금 나오면 그 돈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악을 빡빡 써대긴 하지만은 김정은과 이재명은 참 처량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같이 몰렸던 사람이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보면서 참 결기 있는 모습을 못 보여서 그때 제가 청와대에 한번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나랑 인터뷰를 하자. 근데 저랑 인터뷰를 하지 않고 펜앤마이크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얘기가 쭉쭉 나왔길래 박근혜 끝났구나. 그렇게 최고 지도자가 보호받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조직은 견디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은 맞서 싸우는 모습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보호받으려고 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김정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치사한 모습은 안 보였어요. 마지막에 그가 뭐 탄핵돼서 대통령 청와대를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결기에 있는 박정희의 딸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랬는데 고분고분 차를 타고 나온 걸 보면서 에이 하고 많이 실망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재명처럼 대드는 모습은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박들이 우리의 귀한 박근혜 이렇게 이제 추앙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어째 덫에 걸린 꼭 짐승같이 근데 점점 힘은 떨어지고 이재명과 김정은의 공통점을 쭉 보시면서 둘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무너져 가는지 살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